자, BT입니다. 오늘은 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은 중학교 처음에 올라갈 때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뭐 품사하면서도 공부를 했을 텐데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명사 수식하는 거. 거기에다가 또 주어나 목적에 대한 보호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이 두 가지. 명사 수식하고 보호로 쓰임. 보호라는 게 이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서 주격 보호니 목적격 보호니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명사 수식과 보호 이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요즘 시험에 보면 고등학교 시험도 이렇게 형용사가 쓰일 자리에 만약에 부사가 쓰였거나 그렇게 이 품사가 맞게 쓰이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흔히 얘기하는 문장 구조나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 풀 수 있지만 그래도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런 걸 잘 생각하고 있어야죠. 부사는 보통 동사를 수식하는 게 제일 많죠. 물론 뭐 부사가 형사를 수식하거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그런 일도 하지만 일단 부사는 동사 수식,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고 이렇게 보호로 쓰인다는 거. 그런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보면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땡이나 바디 또는 원으로 끝나는 이런 대명사들은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뒤에 와서 뭐 후치 수식을 한다고 그렇게 적혀있죠. 이렇게 anything strange 이런 말, 땡으로 끝나는 말들은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와서 꾸며주는 이런 후치 수식이라는 걸 해요. 보통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죠. delicious pizza, 맛있는 피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렇게 뒤에 또 이렇게 뭐 딸리 놓고 이렇게 붙어서 similar만 있는 게 아니고 to a popular novel 어떤 인기 있는 유명한 소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보통 뭐 그 영화가 유명한 어떤 소설이랑 similar 비슷한 스토리라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뭐 similar 이런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보통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형용사 뒤에 뭔가 딸리 놓고 이것처럼 to a popular novel처럼 뭔가 뒤에 딸린 말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땡이나 바디나 또는 원으로 끝나는 이런 대명사들은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형용사의 위치상으로 형용사의 위치를 따지는 뭐 기본적인 문제이긴 하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또 형용사는 명사 의미를 보충, 이렇게 명사 의미를 보충한다는 말이 결국은 보호예요. 보호라는 게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he is 이렇게만 적혀있으면 솔직히 이게 무슨 문장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여기 he라는 주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주격 보호가 뒤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보호로 올 수 있는 게 명사도 보호로 올 수 있고 형용사도 보호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he is a teacher 이런 식으로 그는 선생님이다 라고 해서 명사가 보호로 오거나 아니면 he is kind 해서 그는 친절하다 해서 이렇게 kind 형용사가 보호로 오거나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뒤에 와서 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주어를 보충하니까, 보충 설명하니까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말도, The homemade candies. 그 집에서 만든 candies. 사탕이, 우와, 뭐하다고 이렇게 비동사까지만 달랑 적어놓으면 솔직히 말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homemade candies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호로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온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여기 만약에 이렇게 형용사 delicious 적어야지 맞지. 여기 뭐 delicious 우리 LY 붙어 있으면 부사가 적혀 있거나 아마 틀렸다는 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명사랑 형용사가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고 만약에 부사가 와 있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 단어를 보고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런 거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어. 그런 거는 처음에 단어 배울 때부터 잘못 외운 거죠. 모든 단어장에 보면 그 단어의 품사가 옆에 다 표시되어 있어. 그리고 단어장 보통 제일 앞에 보면 그 품사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 근데 단어를 외우면서도 물론 단어 자체를 안 외우는 애들도 많지만 외우면서도 그게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뭐 동사인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외우는 애들이 많아. 왜? 학교에서 전혀 그런 거 가지고 혼도 안 내니까. 그래서 해피 같은 단어 얼마나 많이 봐요. 그렇지? 해피. 이런 단어 보고 이게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부사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전혀 구분 못한 애들 많이 있어. 해피가 품사가 뭐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다 동사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
이런 거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명사인지 이런 걸 처음에 단어 배울 때부터 같이 기억하고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용법이라는 것도 좀 익혀져 가는데, 이런 게 품사가 뭔지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외우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명사 자리에 명사 쓰고 동사 자리 잘 찾아 쓰고 형사는 부사 구분해서 쓰고 이렇게 넣으면 마치 뭐 기본이 흔들리는 것은 기본이 너무 없으니까, 기본부터 흔들리니까 전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한 애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단어를 아직 좀 부족해서 많이 외울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단어 외울 때 품사는 같이 외워야 돼요. 같이 외워다 보면 딱 생긴 꼴만 봐도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품사를 같이 생각해서 외우라고. 그게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보호는 뭐라 그랬어? 명사 수식하고 또 형용사는 뭐라 그랬어?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고 또는 주어나 목적으로 보충 설명하는 보호로 쓰인다 그랬죠. 근데 이런 단어들, 명사 수식은 못하고 그냥 보호로만 쓰이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도 시험에 잘 나와요. 보통 보면 다 앞에 A가 붙어서 asleep, alone, alive, alike, afraid, ashamed, awake, 다 A가 다 붙어있지. aware도 그렇고. 물론 뭐 was를 읽긴 한데 was가 따로 이렇게 있긴 한데 요거는 따로 기억해 두면 되고, 나머지는 보통 다 A가 붙어서 alike나 alive나 ashamied나 또는 awake 이런 형용사들은 명사 수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그 사람 살아있다 할 때 he's alive 이렇게 써서 he's alive 이렇게 써서 그는 살아있다, he's alive 이렇게 써서 이 alive가 앞에 있는 주어 he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로는 쓰일 수 있죠. 근데 살아있는 뭐 동물 이렇게 한다고 alive animal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 그때는 살아있는 에서 living 이런 다른 형용사를 써서 living animal 이렇게 쓰는 거 하지 alive animal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몇 형용사들은 명사 수식은 못하고 이렇게 보호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어. 특히나 쉽게 이렇게 앞에 A가 붙어 있으니까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사 수식은 못하고 보호로만 쓰인다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것도.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쌍둥이가 look so much alike. alike가 이렇게 닮은이랑 같은 또는 뭐 같이 형용사 부사로 같이 쓰는 이런 단어 alike. 여기 시험에 보면 alike랑 이 like 전사를 구분하는 게 보통 시험에 잘 나오죠. like는 전사니까 되게 명사가 보통 오는 거고, alike 이런 건 형사나 부사를 이렇게 써서 같은 또는 뭐 같이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니까 이런 것들도 모르는 혹시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 특히 뭐 aware 이런 단어들, 알고 있는 이런 형용사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명사 수식은 안 되고 보호로만 쓰인다는 거, 이런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밑에 문제 풀어보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죠. 자, 알맞는 걸 골라라. 자, the two flowers in the vase. 그 화병에 있는 꽃 두 개. two flowers. 이게 주어죠? two flowers. 화병에 있는 꽃 두 개가 뭐 two flowers가 주어니까 동사는 복수동사 와서 어떻다고. in color and shape. 결국 색깔과 모양에서 닮았다, 비슷하다 이런 의미로 써야 되니까 여기는 alike 같은 형용사, 여기 비동사 뒤에 보호로 형용사가 와야 돼. 보호가 올 자리니까 like 같은 동사나 또는 전사는 올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형용사 alike가 와서 the two flowers in the vase are alike. 그래서 그 화병에 있는 그 꽃 두 개가 alike, 비슷하다, 닮았다는 거. alike 형용사로 쓰면 같은, 비슷한, 닮은 이런 소리죠. 어디에서? 색깔하고 형태가 비슷하고 닮았다는 거. 그 다음은 the old man lived, 그 노인네가 lived 어떻게 살았다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지금 lif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쓰려고 그러면 아까 전에 alone 이런 말, 이런 것들은 보호로 쓰이지 명사 수식은 못한다 그랬죠. allone은 외로운에서 여기 지금 위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것 중에 allone에서 혼자인, 외로운에서 이건 보호로만 써요. he's alone에서 그가 혼자다, 그가 뭐 외롭게 있다, he's alone 이렇게 쓰는 거지 allone이 명사 수식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외로운 하려고 그러면 lonely라는 요 말이 꾸며주는 거. 이때 lonely도 또 꼭 ly가 붙어가지고 lonely라고 이렇게 ly가 붙어 있어서 꼭 부사처럼 생겼지만 ly가 붙어 있다고 다 부사가 아니라 그랬죠. 몇몇 단어들은 형용사. 이거 말고 뭐 friendly도 그렇고 뭐 lonely 이런 단어도 그렇고, 그쵸, lovely 이런 단어들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ly 붙어 있어도 다 부사가 아니고 형사라고 잘 기억해 두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외로운 삶 하면 alone이 아니고 lonely life 이렇게 써야 돼요. lonely life. 그래서 그 노인네가 lonely life in his small cabin, 자기 조그만 오두막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I'm amazed, 수동태로 내가 놀랬다는 거죠. 뭐야? The beauty of, 뭐의 아름다움.
이것도 marine organism에서 어떤 해양 생명체, 해양 생명체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니까 alive는 명사 수식이 아까 전에 안 된다 그랬죠. 보호로만 쓰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 살아있는 에서 living marine organism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살아있는 marine organism 해양 생명체들 뭐 바닷속에 살고 물속에 사는 그런 어떤 생명체들의 아름다움에 내가 I'm amazed 놀랬다는 소리죠. 그 다음 the baby was as 그 아기가 밤새 all night 밤새 깨어있었다면 이때는 깨어있는 이란 형용사로 awake를 써야 되겠죠. wake 깨우다는 동사 이런 게 아니고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보호라서 the baby was awake 그 아이가 밤새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So 그래서 her parents were tired the next morning 부모가 그 다음날 되게 피곤했다는 거죠. 그 다음은 Leo consistently had an excuse. 레오가 꾸준하게 어떤 had an excuse. excuse가 핑계, 변명 이런 소리죠. 핑계는 변명을 됐다는 거죠. 꾸준히 핑계는 변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됐다는 소리죠. 말할 때마다. whenever가 복합관계부사로 뭐뭐 할 때마다 하는 소리죠. 말할 때마다. he did something 이렇게 thing로 끝나는 명사, thing나 또는 one이나 body로 끝나는 이런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이런 거 후치수식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 계속 들었던 말일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보면 long something인지 something long인지 모르나 학교를 헛다녔다는 거지. 이렇게 thing로 끝난 명사는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요. 이렇게 something long 이렇게 써야 되지. 요즘만 때 특별한 것 이렇게 할 때도 something special 이렇게 하잖아. 그 정도 하나만 표현을 외워둬도 이렇게 thing로 끝낸 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구나 하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 something special에서 something이 명사고 special이 형용사고 그런 거 자체를 아예 모르는 애들도 많으니까 요즘은 고등학생이 돼도 딱 영어 수준은 중학교 1학년보다도 못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도 성적이 좋아지기가 참 어렵지. 단어도 진짜 중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데다가 문법이 그런 건 아예 상상도 못할 만큼 너무 수준이 안 좋아. 중학교 때 계속 놀았다는 소리야. 중학교 때 그럼 걔네들이 학원 안 다녔냐? 학원도 다녔어. 다녔는데도 보통 요즘 학원들 보면 그냥 애들 어떻게든지 떨어질까 싶어서 애들 편만 들어주는 학원들 되게 많았어. 그래서 시험 칠 때는 그냥 빠박이를 내주든 뭘 하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시험 점수를 조금이라도 맞게 그래서 한 60점, 7점 그렇게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애가 못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데다가 또 그런 학원들은 애들한테 숙제나 과제를 많이 안 내면 또 애들이 또 그런 게 없어서 다니기 편해서 그냥 지가 성적이 안 나오든 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또 어차피 학원은 지가 다녀야 될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혼도 들라고 과제도 없는 그런 학원을 다니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을 계속 중학교 내내 다니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진짜 막상 고등학생 돼서 마치 이제 발등에 불 떼진 것처럼 그렇게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려고 해도 전혀 안 돼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이런 거 something wrong 이런 말들 해석도 못해요. 잘못된 것들은 해석도 못한다. 자, 계속 보면 B번에 우리말로 연가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 자, 망원경은 멀리 있는 물체를 관찰하는 데 유용한 광학기기다. 그래서 텔레스콥, 망원경이죠. 망원경은 optical 이라는 게 광학적인 optical instrument. 이게 이제 광학기기라는 소리야. 어떤 광학기기? 뭐를 관찰하는 데 유용한 그런 광학기기라는 거. 그 telescope is an optimal instrument. 어떤 거? useful한, 유용한 광학기기. instrument 명사 뒤에 이렇게 형사가 보호를 시킨 거죠. 이렇게. useful. 뭐 하는데? for 전설이니까 또 동명사 써서 observing. 어떤 거? 멀리 있는 물체에서 이렇게 distant object 쓰면 되겠죠. distant object. object가 물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telescope is an optical instrument. 유용한 기계다. 뭐 하는. 여기도 요사이에 솔직히 따지고 보면 주격관계랑 비동사가,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which is 정도 주격관계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사가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때는 보면 보통 형사와 명사는 앞에서 꾸며준다 그랬지만 아까 전에 보처럼 뒤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딸린 말들이 너무 많아. 뒤에 뭔가 이렇게 딸려있는 말들이 나오면 마치 이렇게 땡이나 원이나 바디로 끝나는 이런 명사들이 형사가 뒤에서 후치수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사가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 보면 교사에 정확하게 따지면 이 명사랑 이 인스트루먼트라는 명사랑 useful이라는 형사 사이에 주격관계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계속 보면 어떤 친절한 사람이 내가
식료품을 차까지 옮기는 걸 도와줬다. 즉 내가 carry my groceries to us. 내 어떤 groceries, 어떤 식료품을 차까지 옮기는 걸 도와줬다는 거. 그럼 어떤 친절한 사람이에서 뭐겠어? 어떤 친절한 사람. 여기도 지금 kind, someone kind 이렇게 이 someone, somebody 어쩌고서는 이런 말들이 결국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뒤에서 형사들이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somebody kind 이렇게 해서 어떤 친절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somebody kind 하고 이제 동사 somebody kind 뭐 삼신단수 somebody 삼신단수니까 그리고 도와줬다 과거네 과거명보다 help를 과거형으로 해서 이리 붙여서 helped 이렇게 해서 somebody kind helped me carry my groceries to the car 이렇게 합니다. 즉 친절한 어떤 사람 somebody kind somebody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body나 원어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somebody kind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밑에는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에서 너무 뭐뭐해서 뭐하다 있죠. She was so tired that 뭐 그래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해서 that she 뭐 fell asleep 잠이 들었다 과거니까 이게 동사 앞에 주절이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써서 fall의 과거에 fell을 써서 fell asleep asleep 이런 것들은 왜 A로 끝나는 A로 시작되는 이런 형사들은 명사 수직은 안 쓰고 이렇게 보호로만 쓰인다 그랬죠. She fell asleep 이렇게 쓰면 한다. 그러면 잠이 들었다. fall asleep인데 잠이 들다는 동사고요. She fell asleep. 이렇게 fall의 과거는 fell 써서 she fell asleep 이렇게 fell asleep, asleep 이렇게 형사가 뒤에 이렇게 보호라서 she fell asleep 잠이 들었다 하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겁다. spending time with 누구랑 가까운 누군가 여기도 보면 someone이라는 요 원이나 또는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someone 하고 형용사 close가 왜 가까이 형용사 부사로 나왔어. 누구한테 가까운? to you 에서 너한테 가까운 사람. 그래서 someone close to you 이렇게 써서 너한테 가까운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spending time with someone close to you. 여기까지 spending 동명사부터 여기까지 동명사 전체가 다 주어져. 이 전체를 다 주어로 봐서 3층 단수를 취급하니까 여기 뒤에 동사도 is라고 단수 동사로 앞에 you를 보고 뭐 R을 쓰면 되겠네 하고 여기다 동사를 R을 비동사를 써놓으면 틀린 거. 이런 게 결국은 지금 형용사 보는 거랑은 조금 무관하다고 보여도 이 전체에서 주어가 뭔지를 판단하는 거죠. spending time with someone close to you에서 여기까지 동명사고 전체가 다 주어고 이 전체를 다 3층 단수로 봐서 동사를 이렇게 is라고 단수 동사 쓴다는 거. 이런 거 알아내는 것도 요즘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수일치라고 해서 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도 단수 복수 이렇게 동사를 일치시켜 쓰는 거 그런 게 되게 시험에 잘 나와. 어쨌든 지금은 형용사 보는 거니까 이렇게 너희가 가까운 누군가 하면 이렇게 someone close to you 이렇게 쓴다는 거. someone close 이렇게 someone처럼 원이나 body나 또는 thing으로 끝나는 이런 명사들은 형용사들이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한 페이지 정도만 더 뒤에 문제를 보면 자, 이런 수량 형용사들도 중학교 1, 2학년 때 다 했던 거예요. 많은 할 때 이런 것도 셀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특히 many나 much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a great number of, 또 a great amount of나 deal of 이런 것도 구분해서 a great number of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a great amount of나 deal of 둘 다 많은이라는 소리인데 이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아니면 둘 다 공통으로 받는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것도 다 아는 단어. plenty of 난 문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공부를 안 한 거란 소리지. 그리고 특히 이런 거. 약간 있다 거의 없다 해서 a few랑 few의 차이. a few는 그래도 약간 있는 거. 어리를도 약간 있는 거. 대신에 few나 little은 이 자체에 거의 없는 에서 부정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a few student랑 few student는 다르죠. 그러니까 few나 little에서 그게 있으면 해석도 부정을 해줘야 돼. 여기처럼 the farmers ar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는 소리요. concern이 걱정, 관심 이런 소리잖아.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농부들이 뭘 걱정한다고? little rain이라는 소리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 little도 아니고 little를 써서 부정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 중학교 때 다 했지만
이걸 그대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밑에 문제 보면 맞으면 동글뱅이, 뭐 틀리면 꽃표 찾아 고쳐라. In the forest, 숲에서 그거 뭘 봤다. trees, 이건 셀 수 있는 명사죠.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여기 지금 a great amount 이렇게 쓰면 틀렸겠죠. amount가 아니고 뭐 a great number of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니까 a great number of에서 이렇게 많은 a great number of trees 많은 나무들을 봤다. 어떤 많은 나무? 대주격 관계대명사 써서 had been cut down. 나무가 베어 넘겨진 거니까 그리고 본 시점이 과거고 나무가 베어 넘겨진 건 도전일 테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 수동태로 이렇게 써서 had been cut down. 즉 베어 넘겨진 많은 나무들을 봤다라는 소리야. 그 밑에는 building trust 여기까지가 동명사가 주어져 신뢰를 만든다는 거. 신뢰를 쌓는다는 거. 신뢰를 만든다는 게 동사로 requires 뭐를 요구한다고. a lot of time and energy. 이것도 time and energy 시간과 에너지 이건 셀 수 없는 명사죠. 근데 이제 a lot of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도 올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도 공동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a lot of 쓰는 거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lot of 쓰면 돼요. 뭐 다른 거 이렇게 공동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뭐 하나 다른 걸 고치려면 much를 써야 되겠죠.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래서 a lot of 써도 되고 much를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much knowledgeable expert 이렇게 있는 바 knowledgeable expert expert라고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복성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much를 쓰는 게 아니고 many를 써야겠지. many much가 아니고 셀 수 있는 명사 많은이라는 의미를 써서는 many를 써야겠죠. 많은 knowledgeable expert 많은 어떤 지식이 풍부한 이런 전문가들이 shared 공유했다는 거 뭐를 자신들의 insight 통찰력을 공유했다는 것을 뭐 하는 동안 during the discussion 그 토론하는 동안 그 다음 I have some concerns 여기 지금 concerns에서 이렇게 복수명사 이렇게 와 있죠. some은 뒤에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봐도 돼요. 그러니까 some concerns 이렇게 써도 돼. 긍정문에 이렇게 보통 some 쓰고 뭐 부정문이나 의문은 any 쓰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 I have some concerns 뭐 걱정이 좀 있다 뭐에 관해서 improving my leadership skill 내 어떤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concerns 걱정 좀 뭐 관심이 좀 있다 걱정이 좀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 there were few moments라고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나와 있죠. 그러니까 few 쓰는 것만 여기 만약에 little이라고 셀 수 없는 명사 꾸며주는 말이오면 틀렸겠죠. 근데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돼. there were few moments of silence 이렇게 적혀 있으면 침묵의 순간들이 뭐 있었다는 건 없었다는 거 few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침묵 silence의 순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어디에서 그 대화하는데 그들의 대화에서는 in their conversation 침묵의 순간들이 거의 없었다는 소리로 계속 대화 중에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고 해서 뭐 대화가 끊기고 하는 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few를 쓰는 것도 맞아요. 자 밑에도 보면 she has few냐 little이냐 she experience라고 경험 셀 수 없는 명사로 나와 있죠. 그래서 little 쓰면 되겠죠. 그녀가 little experience 이것도 보면 experience가 또 s 붙어서 복수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일단 단수 적혀 있으니까 이거 셀 수 없는 명사로 보는 거지. 그래서 she has little experience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 little도 아니고 little이니까 이 자체의 부정의 의미가 있죠. 즉 그녀가 복싱에 즉 권투에는 경험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she is eager to learn it. be eager to 뒤에 동사원은 뭐 간절히 마하다는 수거죠. 그녀가 그걸 즉 복싱을 간절히 배우고 싶어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 a few냐 a little 이것도 money라고 이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으니까 a little이겠죠. a little money 이것도 a little인지 a few인지 그거 못하는 고등학생들도 많아. 왜? 이 money라는 단어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걸 모르니까 이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헷갈릴 수 있지. 돈을 왜 셀 수 없냐고. 그렇지만 저런 money 같은 거나 뭐 time이나 뭐 아니면 가구 furniture나 이런 것들 중학교 때부터 이게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다 배웠을 텐데 그걸 그때부터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몽하게 대충대충 했으니까 고등학생이 돼도 money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I have a little인지 a few인지 헷갈리겠지. 자, I have a little money. 즉, 돈. 그것도 saved for emergency. emergency에서 비상시, 비상. 즉,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saved. 모아둔 돈이 a little. 조금 있다는 거야. a little. just in case. 즉,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비상시를 위해 모아둔 a little money. 약간의 돈이 있다. a little money. 그 다음도 뒤에 responsibility, 책임인데 책임감이라는 소리 여기 지금 복수로 적어놨죠. y를 i로 고쳤지, 예수 붙여서. 이 복수로 적혀 있으니까 many, 셀 수 있는 명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he had many responsibilities at work. 그가 직장에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콤마에서 문장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뭐 making a challenge to manage stress. 그래서 뭐하다고 직장에서 책임감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뭐가 되고 있다고, 챌린지, 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책임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또 스트레스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소리니까, 그가 직장에서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걸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many 있으면 되겠죠, many. 그 밑에도 I expressed so much gratitude라는 이 말, 감사함이라고 하죠, 감사. 있을 수 없는 명사니까 much 있어서 I expressed so much gratitude. 내가 많은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거. 뭐에 대한 감사. For the support I received.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와 있으면 명사랑 주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 무슨 지원? I received. 내가 받은. 뭐 하는 동안. During difficult times. 즉, 내 어려운 시기 동안 내가 받은 그 지원, support. 지원이나 지지에 대한 감사를 내 친구들에게 expressed.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gratitude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much를 쓰는 거고. 그 밑에는 My classmate asked me. 뭐, usual questions 쓸 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이건 a few를 써서 반 친구들이 나한테 몇 가지 usual, 그냥 어떤 평범한 질문들을 했다는 거야. such as 예를 들어 뭐 어떤 것들. My hobbies, 제 취미나 아니면 my favorite singer,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뭐 이런 것처럼 usual questions. 뭐 보통의 어떤 질문들을 a few, 몇 가지 했다 해서 이건 셀 수 있는 명사니까 a few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누가 모르겠냐고. 이런 거 얼마나 쉽고 누가 모르겠냐고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 특히 이렇게 a few랑 few의 차이, 어리를과 리을의 차이, 그런 것들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죠. 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아까 보다시피 money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저거부터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당연히 뒤에 무슨 단어 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구분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형용사가 언제 쓰이는지, 그러니까 형사가 아까처럼 이렇게 보통 명사를 수식하거나 하는 보호로 쓰이는데 그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또 A를 시작한 몇몇 단어들, awake도 그렇고, 뭐 asleep도 그렇고, 이런 단어들은 보호로만 쓰이지 또 명사 수식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형용사가 쓰일 자리에 형용사가 쓰이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몇몇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 수식은 못하고 보호로만 쓰인다는 거. 또 이렇게 뭐 띵이나 원이나 바디나 이런 또 대명사들은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후치 수식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이런 후치 수식 이런 말도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고등학생이 된 주제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만큼 공부를 소홀히 했으니까 반성을 해야지. 그걸, 그런 거 모르면 어떠냐고. 그런 거 모르면 어떠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공부를 하지 마. 뭐, 영어 모르겠어. 수학도 국어도 다 그렇게 하면서 꼭 그런 애들이 보면, 저는 수학 시간에는 안 그런다고. 헛소리 하지 마. 보통 제가 학원 할 때, 보통 제가 뭐 지금은 따로 이렇게 작게 또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뭐 수학도 하고 이렇게 다 다른 과목들도 쌤들 채용해가지고 다 쓰면서 이렇게 학원 하면은 그 쌤들한테 제가 다 물어보죠.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이렇게 뭐 잘 수업 못하는 애들, 걔는 수학 시간에는 잘 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걔 수학 시간에도 잘 못한다고 하죠. 영어도 수업 못하는데 수학을 잘한다? 아니면 수학 수업에 되게 못하는데 영어 수업을 되게 좋아한다? 잘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게 공부 태도.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제대로 돼 있는 애들은 뭐 과제를 내주든지 아니면 뭐 수업을 하든지 해도 잘 들어요. 잘 듣고 지가 내준 과제를 어떻게든지 해오려고 하지.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 수학에서는 또 영어 핑계대고 영어에서는 또 수학 핑계대고 아니면 수학에서는 저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만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뻔한 거짓말을 해대고 있으니까 오늘 내지 않으니까 뭐 아예 대놓고 쟤네들이 거짓말을 이제 틀려놓고도 그냥 우겨. 자기가 막 보고 뺏겨서 적어놓고도 그래서 물어서 한 개도 모르는데도 지가 열심히 했다고 눈 부라리면서 막 대들어요. 그럼 달리 방법이 없죠. 지네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지. 애가 공부를 한 개도 지가 아는 주제에 지금 지가 풀었다고 눈 부라리고 달려든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죄송하다고 제가 어떻게든지 얘기해서 그런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게 정상인데 또 어떤 부모님은 저희 애가 아는데도 그렇게 진짜 열심히 풀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런 것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게 진짜 열심히 풀어서 안 건지 아니면 진짜 어디서 보고 뺏겨 적은 건지 그걸 왜 모르겠어. 그게 뻔히 아니까 애가 잘못됐다고 전화하는데 그걸 또 애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애가 열심히 푸른 거 아니겠냐고. 열심히 풀었을 수도 있고 열심히 풀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답이 나왔으면 설명도 할 줄 알아야지. 왜 그게 답이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또 애편 드는 그런 부모들도 요즘 생각보다 많이 있어. 참 재미난 세상이죠. 뭐 서로 어차피 온 가족이 한 가족이니까 뭐 잘 되든 못 되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니까 뭐
신경을 제가 쓴다고 달라진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애를 조금 강하게 키워야지. 애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고 애를 혼낼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애를 혼내지 못하는가. 여하튼 얘기가 딴 데로 또 퍼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형용사가 쓰이는 거, 형용사 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시험에도 잘 나와. 요즘 분위기는 기분이 되는 문법들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 특히 이런 형용사가 쓸 자리에 형용사가 쓰였는지. 그래서 특히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이렇게 오형식 문장일 때. 그때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써야 되는데 이게 목적 보호 자리인지 모르마. 여기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그런 어떤 지문들은 또 다른 거 문제 풀면서 나올 때마다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 형용사의 용법 중요하니까 think 생각 많이 하고 꼭 알아두려고 노력하라고. 오케이?